제가 처음으로 상담드릴 기업은 서남입니다. 서남은 보니까 기술특례 상장된 우리나라 2호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이 기업 보시면 이 실적이 그냥 계속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2년 연속 적자 상태인 것 같고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전도체라고 해서 일정 온도 이하에 되게 되면, 전력의 손실이나 발열 등의 문제가 없이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꿈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꿈의 물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혹하기도 하고 기술력도 있다고 좀 생각들 하시겠지만 우선은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상장 이후로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기술력으로 성장한 회사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기술력을 믿고 계속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게 진짜 조그맣더라고요. 작년 매출액이 11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약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한 6억 6천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58%나 되는 계약을 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수익성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죠. 사업보고서 찾아보니까 이미 57억짜리 수주 공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정말 문제만 안 된다면 뭐 계약 해지가 안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계약 종료 기간이 2023년인 거 보면은 아직까지 올해나 내년까지 이 매출액을 조금씩 나와서 이연해가지고 인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냥 저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게 기존에 뭐 1세대 고온 초전도 이 선재가 은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2세대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일반 금속 기판으로도 이 초전도 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계약 공시도 좀 있는 거 보면은 이미 물려 있다면 당장 파시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잘 모아 가셔라. 그러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을 좀 잘 트래킹해서 추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만 좀 간단히 일봉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 바닥을 지키면서 계속 지금 횡보 중이에요. 어, 그래서 어차피 뭐 이 하방 지지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확인되는 것 같고 더 밀릴 확률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에 아마 제 생각에는 공모주 열풍이 있으면서 아마 공모주 청약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이런 구간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가끔 여기 보면은 몇 번 튄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지지받으면서. 그래서 그 상승을 한번 노린다는 전략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저도 최근에 3월 정도쯤에 3월 매매를 잠깐 했었어요.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한번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왜냐면은 1월, 2월, 3월 거의 3개월을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 좀 가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매매를 한번 했었는데, 여지없더라고요. 못 가더라고요. 갈 자리에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꼴이 나거든요. 일단은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카카오 메모장 좀. 네. 자,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을 시켰어요. 카카오 살표, 카카오 게임즈. 다시 화살표. 예. 그 다음에 뭐죠? 오딘 라이언하트. 라이언하트. 하트. 자, 끝. 일단. 자,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진짜. 뭐 까도 진짜 뭐, 응? 뭐 러시아 전통 인형 있죠. 그 열면 또 똑같은 것도 있고 열면 똑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카카오 주가도 작살나 카카오 게임도 작살나
이러면은 라이언하트, 그러니까 오딘 보고서 한 사람들은 라이언하트 주식을 사지 카카오 게임 주식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개미 투자자들을 개호구로 본다는 거를 이번에도 또 여실히 좀 증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글 자회사에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상장시키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안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물적 분할을 해, 이렇게 상장을 시켜.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거.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포인트는 원 게임이었어요. 오딘이랑 원 게임인데 원 게임에 어 더블 카운팅 이슈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서 굳이 카카오 게임즈를 살 이유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주주들을 위해서 뭐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지만은 쉽지는 않다.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이벤트와 어떤 뭐 모멘텀으로 이 카카오 게임즈 주가를 다시 돌려세울지는 지금으로선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버텨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자금 어떤 규모와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떤 요인을 가지고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거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서 그냥 버틸 것인지 아니면은 빨리 지금 자르고 빨리 가는 종목 갈아타서 잽싸르게 기회비용을 없애고 빠르게 복구하는 전략으로 갈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테마주라면 예를 들어 광림 같은 거 뭐 광림 이런 거라면 당연히 손절하라 그러죠. 이런 건 당연히 손절하라 그러지. 광림 저 고가의 가격 5,000원 이상에 물린 사람들은 이거 평생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런 건 손절하라 그러는데 뭐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서 손절을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지는 않죠 저도. 예.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냐 아니면은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서 그냥 버틸 것이냐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위메이드인데요. 오늘 하락을 VR까지 맞았는데 왜 이런 하락까지 됐는지 다올에서 나온 리포트가 일단 가장 큰 영향을 주었어요. 네, 한번 보면 일단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 하향 이유가 자, EPS 증가하지만 미주식 기대가 이런 것들은 오케이. 이런 건 오케이인데 일단 실적부터 늘어요. 매출액은 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 회계인식 기준을 적용하면 그게 좀 빠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위믹스 관련해서 그 이익이겠죠. 자, 그래서 사실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가 위메이드를 투자했던 그 이유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위메이드가 돈을 벌고 이런 건 뭐 오케이요. 하지만 걔네가 가지고 있는 유믹스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서 저기 이전에는 돈을 주면서 게임을 했다고 하면은 돈을 이제 받으면서 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관련해서 이제 그 P2E라는 그 새로운 형식을 이제 우리가 그거 열광했던 거죠. 그래서 위믹스도 뭐 아마 한 몇십 배 지금 올랐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이제는 숫자를 보는 거죠. 게임에 대한 본질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이번 달 1분기 때 감소한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하락을 겪었는데 사실 성장주를 실적으로
성장주가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때는 가치주를 변하는 순간인데 여기를 이 주식을 투자하는 그 기준을 실적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이 보이게 된 겁니다. 좀 읽어볼게요. 이런 하락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식을 자르고 가냐? 지금 이지님인가? 이지님이 그 가격 매수 단가는 모르겠어요. 물론 어찌됐든 샀다고 하면 뭐 30-40% 이상 손실을 났을 거라 봐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찌됐든 저는 성장주에 대한 그 뷰는 아직까지 꺾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으나 저는 이러한 그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고 그리고 지금 위믹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100개, 100여 개 정도의 그 게임이 과연 지금 몇 개나 올라갔느냐. 지금 이제 와서 게임에 대한 본질적인 이슈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게임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건 옳아요. 그거는 저도, 예. 게임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재밌어야 된다는 그 본질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게임에 대한 내용은 P2E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과거에 대한 기준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당연히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좀 힘들겠지만 뭐 15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지금 매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매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등 시 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나오는 방법도 저는 옳다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게 나중에 정말로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도 있다고도 봐요. 예, 정말로 이 게임 P2E라는 게임에 대한 성과가 좋아진다고 하면. 근데 오늘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잠시만요. 게임 장관을 또 누굴 뽑았다? 예, 여성 가족부 장관 지명된 분이 장관 지명 이분이다. 김현수 장관을 지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게임에 대해서 게임 쪽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예. 게임에 대해서 되게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금 위메이드의 그 악재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도. 근데 아마 그게 나와야 될 거예요. 한번 투매가 나왔다가 이제 바로 반등하는 그 시점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찔끔찔끔 빠지는 이 부분에서의 그런 뭐 추가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현금 좀 비중 높이 넣었다가 나중에 좀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게임주, NFT, 메타버스 이쪽 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렇다고 가치주가 또 잘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섣불은 지금 손절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다 보면 다시 또 딴 거 또 사요. 예.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그냥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얘기 드렸던 서남 평단 확인해 보니까 3,400원이더라고요. 현재 주가가 2,900원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가져가셔도 될 거라고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코프라 좀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서남이랑 비슷하게 21세기 뭐 첨단 소재 좋은 단어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실적도 21년의 실적을 보면 20년 대비해서 2배 좀 가까운, 그렇죠? 성장을 했습니다. 사업부 이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사업의 내용에 그 회사의 사업부별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품목이죠. PA66. 요 제품이 전체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PA6 그리고 PP 요렇게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자동차 관련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전체 매출에서 자동차 쪽의 매출이 75에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완성차 그룹이라고 하면 현대차일 것 같고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완성차 업체죠. GM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내수와 해외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6대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까 첨단 소재 자체가, 이 전기차는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게 이제 배터리의 출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가벼워진 이 경량화 이슈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만이, 가벼운 재질을 사용해야만이 똑같은 배터리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게 되시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마 2차 전지 쪽들과 비슷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에 관련된 뭐 장비 쪽 빼고는 소재 쪽은 다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사실은 약간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좀 익스포저가 있기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차량 경량화 이슈 있거든요. 비슷한 기업으로는 명신산업이 있죠. 명신산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소재들은 잘 갔잖아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그렇죠. LNF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양봉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첨보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랐다 조정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결국 또 발목 잡는 이슈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차 생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유의미하게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을 보자면 회성 DS라는 기업이 그 리드 프레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좀 PCB 기판 쪽이 한 30% 정도 되고 자동차 쪽이 70%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코프라도 21년 실적이 좋았고요. 그런 분위기가 1, 4분기, 2, 4분기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좀 담을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혹시 좀 물려있는 상태라고 물려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봐 주셨겠지만, 물려있으시다면 좀 추매하셔가지고 저는 좀 탈출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신기했던 게, BGF 편의점 회사가 이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사채랑 신주이수 검색체를 발행해가지고 지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들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프라는 이미 21년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홀딩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